읽는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부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독가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이루고 그걸 오랫동안 지켜낸 사람들은 대부분 책이나 글을 읽는 일을 좋아해왔고 습관화했다는 점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요, 김학렬, 김로사, 김익수의 저서, 네,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부자의 독서에 실린 글귀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사실 이 글귀를 좀 읽으면서 부자들은 과연 그럼 어떤 책을 읽을까 좀 궁금해졌는데요. 영준 책방의 주치이시죠?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1년 만에 뵙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예전에 한 그 CF에서 배우 김정은 씨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광고가 정말 인기 많았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패러디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부자 되란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연말 연초 되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조금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볼까? 네. 어떻게 하면 좀 굴려볼까? 뭐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다 보고 네. 또 하나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책 좀 읽어야지. 네. 요 두 개일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제가 서점 갔더니 이 독서 재테크를 왠지 합쳐놓은 것 같은 부동산 재테크 관련 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우리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대학도서관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도서관에 읽혀질까 그랬더니 그 생각 자체가 저가 어리석은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서도 인기가 있고 도서관에서도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초에 아마 이런 책들 빌리러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제가 2020년 첫 방송 이 영준 책방 코너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해드리면 좋을까 네. 저희 제작진하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주제가 좋을까 저런 주제가 좋을까 하다가 오늘은 청취자분 사연에 대한 책 처방 대신 네. 제가 본의 아니게 교수님께 좀 숙제를 드렸어요. 네. 제 사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근데 좀 시간이 촉박하셨다고요. 네. 일단 그 아나운서님의 사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청취자분들 중에 상당 분들이 네.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라는 개념, 그다음에 독서라는 개념이 합쳐진 건데 조금 제가 어려웠던 거는 제가 지금까지 영준 책방에 소개했던 거는 대부분 제가 읽었던 책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사연을 받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 가서 정말 빌려서 읽어보고 소화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조금 어려웠던 거는 작년 12월 30일 날 나온 책이라 네. 제가 그걸 이제 구하는데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준 책방을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셨던 이제 김학렬, 김노사, 김익수님의 이제 그 부자의 독서란 책이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어려웠었죠, 뭐. 네. 아니, 저는 사실 이 부자의 독서라는 딱 책 제목만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초다 보니까 부자 되는 법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저희 시간에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12월 마지막쯤에 이게 출판이 된 건 줄은 사실 그것까지는 미처 몰랐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촉박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출간된 지 바로 그 다음 날 말씀을 드려서 도서관에는 아직 책이 안 들어가 있었겠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에 이제 대학 도서관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이제 저희가 동작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그래서 동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없어서 확인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30일 날 나왔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명색이 문헌정보학과 교수니까 당황하지 않고 전자책을 구매해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책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유형의 책은 제가 웬만한 책은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유형의 책은 그리 흔치 않은 유형이었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수님께서 흔치 않은 유형의 책이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어떤 면이 좀 그랬나요? 일단 이 책은 그 한 권의 책으로 그 23권의 그 책들을 녹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 저자 세 분이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제 독서 팟캐스트를 운영하셨더라고요. 뭐 그 명칭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세 분 다 투자라든가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뭐 투자, 즉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입문서로 굉장히 많은 그 소개를 팟캐스트 통해서 하셨고 거기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조금 가필해야 될 것들을 정리한 책이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서 이런 걸 제가 잘 안 보는 편인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권에 포함이 돼 있었었고 또 하나 본인들이 그 책에서 중요한 걸 뽑아냈는데 그 뽑아낸 부분들이 에세이적인 요소, 우리한테 어쩌면 위로나 용기를 주는 요소도 굉장히 많아서 아주 저는 뭐 새 벽두부터 우리 아나운서님 덕분에 좋은 책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흥미가 생기는 게요. 네. 뭔가 에세이적인 요소들에서 어떻게 재테크적인 분석을 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사실 저도 책을 살짝 보긴 했는데. 아, 네. 정말 그 다양한 책들을 다루고 있어서요. 네. 이게 재테크 책이 맞을까? 부자 되는 법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네네.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일단 23권의 책을 요약한 거고 3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는 저도 미처 보지 못한 책들이 있었었는데 일단 첫 1장, 그러니까 1부에서는 이제 투자는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투자적 관점에 있는 책이 나심 니콜라스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을 포함해서 한 7권의 책을 소개하였고 네. 2부에는 이제 다 아시는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하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등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약간의 교양서 같은 의미의 책을 또 7권을 소개하셨더라고요. 네. 3부에는 또 그 현명한 투자라는 거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 이몽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를 비롯해서 9권의 책을 요약했는데 네. 정말로 뭐 투자에 관련된 책, 역사에 관련된 책, 인문학 그중에 특히 지리학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서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도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내셔서 굉장히 재밌었었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셨던 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실은 이거 제가 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아직 뭐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세스 스티븐스의 다비도이츠의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에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구글 검색 데이터가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예측할 수 있다는 저희 전공 분야 얘기인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중 가장 제가 그 감동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를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 안에 이제 소개하는 책들 중에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이츠의 모두 거짓말을 한다. 네. 요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지막 키스는 언제였나요? 포르노는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이 질문에 주저없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대답을 한다 해도 진실일 확률은 높지 않다. 우리는 서로가 솔직하지 못한 존재임을 무의식적으로 가정하고 대화하는지도 모른다. 요 구절인데 아마 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은밀한 사생활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결국은 검색창에서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니까 다 드러난다. 이 얘기잖아요. 네, 본인이 의도치 않게 이제 입력한 구글 검색창에 있는 키워드 입력 단어들을 가지고 예측한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의미는 이제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는 느낌이 강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투자 관련 책이 됐을까라고 굉장히 제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 김학렬 작가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분석해내야 된다. 그거를 데이터에 분석을 해야 되고 데이터에서 투자해야지 감에 의해서 투자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이건 우리 전공에 더 가까운 건데
투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그 미쳐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나는 그래서 교수로만 있고 이 김학열님은 엄청 돈 벌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떠세요? 뭐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다. 네. 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저도 자기계발책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런 면에서 이 책이 조금 흥미롭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서도 그래서 여기 있는 저자는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고 나는 네. 못 벌었을 것 같다라고 네.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교수님 이 책 안에서 부자 되는 법, 모범 답안을 좀 찾으셨나요? 일단 뭐 제가 평소 궁금하고 정말 이해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거에 대한 답을 하나는 찾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정말 간단해요. 아마 청취자분들 다 동감하실 텐데요.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끝없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였습니다. 저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쭉 지나가면서 아니 네.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뭐 내 집은 어디 있을까? 뭐 그러니까요. 저 많은 집에 다 주인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답을 준 책이 뭐였을까요? 네, 그게 그 에드워드 글레이즈의 도시의 승리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아나운서님께서 저가 가장 요번에 이거 생각하고 투자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도시의 승리를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볼게요. 환경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더라도 고밀도 도시가 더 친환경적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대중교통이 발달하면 에너지를 훨씬 적게 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시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고층 건물을 마음대로 짓게 하고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선순환이 아닐까. 지금 이 책의 저자는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해야 한다. 네.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교수님께 어떤 인사이트를 줬을까요? 저는 이게 실은 미국 책이잖아요. 네. 뉴욕에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 고층 건물이 오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최고급 고층 건물에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인간의 본능과 욕망에 가깝구나. 그래서 최고급 아파트 집값은 그렇게 쉽사리 안 떨어지겠구나. 네. 그래서 실은 제가 강남 지역 아파트에 수십 년 전에 살고 있었다가 네. 제가 지방대학교에 이제 교수를 발령나면서 팔고 갔었는데 네. 야, 이게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근데 그때 이 책을 읽고 내가 판단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 또 보시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부분들이 교수님한테는 이 부분일 수 있지만 청취자분들은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인상 깊었던 책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그래서 아까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가 뭐 성급했나?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김학영 님이 쓴 책이에요. 실은 저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라는 책인데 그중 한 구절에서 아까 그 아쉬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구입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직 실행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전세를 전전하며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지난 일은 잊어야 한다. 부동산에 관심을 두기 전에 생긴 일들은 어쩔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더는 아쉬움 가득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네. 약간 인생의 지혜 같은. 그렇죠.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네. 아까 그 에세이적인 요소가 이런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저도 강남 집 팔고 아쉬움이 좀 남는데, 네. 그리고 막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하지 뭐라는 것. 또 인생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었는데 그 실패에 매몰되지 않고 툴툴 털고 빨리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에세이적인 요소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책이 주장하는 것대로 투자의 방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쉬움과 그다음에 투자의 방식을 알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거 이외에 또 하나 이제 다른 요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네. 뭐냐 하면 정말 에세이적인 요소, 아쉽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힘들지만 이런 내용을 좀 받으면서
좀 위로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제가 한 책을 봤는데 네. 이 책 중에 하나인데 네. 카네기가 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님이 이제 격려성 내용을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네.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다. 앞서서 뭐 인간관계에 대한 네. 장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누구나 인간관계 때문에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네. 이 책에서는 원활한 인간관계 역시 부자가 되는 법으로 보고 있는 건 네.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를 들었더라고요. 이제 네. 작가는. 근데 그 사례 중에 한 부분인데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뭐 좀 뭐랄까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아파트를 싸게 샀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부분은 또 사람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믿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그다음에 사랑받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이거 카네기의 글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부자의 독서라는 책 안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떤 관점에서 본 걸까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네. 이 부분을 읽고 제가 감동이었었어요, 저는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미를 키운 게 아니라 미리 인간을 정착하게 만든 것이다. 인간은 일주일에 사나흘만 대충 뛰어다니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온종일 일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농경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사피엔스는 수렵체적인 생활이 더 행복했음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글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서도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네.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이야기 네. 나눴던 게 네. 이게 무슨 재테크 관련 자기계발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독특해요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추천을 안 하셨으면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누가 에세이 요청하셨을 때 한번 소개해도 괜찮을 정도로 에세이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잘 모르고 네. 추천했는데 최고의 책이었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소잡은 격이다. 뭐 아닙니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는데요. 3901 청취자님, 지금 얘기하는 책 제목이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부자의 독서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영준 책방이라는 요 방송에서 청취자분들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요 책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책 한 권이지만 그 안에 또 여러 권을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책을 한꺼번에 읽은 기분이 드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어쨌든 청취자분들 대표해서 이 네. 책을 먼저 읽어보셨으니까요. 네. 청취자분들이 이 책 읽고 어떤 걸 좀 얻어가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청취자님들도 올 한 해 이 책 통해서 물질적 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팁을 많이 얻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는 그 에세이적 요소를 보고 마음의 부도 함께 왕창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또 영준 책방 코너 소개할 때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의미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책방 오늘도 중앙대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 용감한 녀석들이에요. I don't care.